삼성전자가 올해 배당 성향이 29%였고요. 현대차가 24%였거든요. 네. 그럼 배당 성향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25%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배당액 10%만 늘리면 되는 거죠. 1,588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을 10% 늘리면 아마 24%에서 25%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배당 성향이 만약에 20% 초반이다. 네. 조금만 올리면 여기 노력상에 해당이 돼서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제가 좀 기대감이 좀 많은데요. 우리 이소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배당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배당이 늘어나면서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제안한 분이 이소영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4월 달에 예.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저 궁금했었던 거는 왜 제안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제 상임위를 경험하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매력 있게 만들어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이고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고 동시에 환율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력 있게 만드는 정책을 좀 추진해 보자는 좀 목표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었고요. 그렇죠. 예. 올해 중반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프로젝트가 이제 저배당을 극복하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였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질적인 저 PBR, 예. 이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세 번째 저의 프로젝트고 그것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상속세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제 연말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게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선물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식 투자자들한테. 뭐 그렇죠.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직 발의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중반 정도에 좀 새로 아젠다를 던져보려고 하는 정책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항상 좀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미국 주식은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로도 선택지가 많은데 한국은 배당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가 뭐 그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코스피 2000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여태까지 20년 동안 봤다가 예, 그러면서 대체 언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자꾸 얽매였던 것도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만 본다면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건데.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면서 진짜 이상한 시장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었는데 아니 주식회사의 본질은 사실 배당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그 투자자들하고 나누는 게 주식회사의 본질인 건데 그게 외면되고 그리고 대주주는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지분이 좀 많은 주주일 뿐인 건데 대주주의 전횡으로 일반 주주들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경험들을 수시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의 정말 뭐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상장회사로서 굉장히 뭐
질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기업도 많고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굳이 복잡하게 막 신경 써가면서 미국 주식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훨씬 더 정보를 취득하기도 좋고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 세금도 사실 지금은 없는 거니까 그런 해외 주식 투자 대신에 국장 투자하는 것도 얼마든지 옵션이 될 수 있고, 예. 또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빌딩 투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비가 새면 또 그 뭐 보수도 해야 되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계약갱신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배당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빌딩 관리, 뭐 부동산 투자할 이유 없이 그냥 계좌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좀 비정상적인 부분들만 조금 바로잡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머니 무브가 가능한 그런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4천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드디어 코스피 시장이 바뀐다, 이제야 좀 코스피가 정상화돼 가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뭐 AI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또 제도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내년에는 배당소득 분리 가서 딱 이거 딱 금융위 통과 보면서 저도 집 팔고 이제 주식 사야 되겠다. 국내 주식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배당소득 성향을 보니까 배당 성향이 25% 이상, 그리고 전년 대비 현금 배당 10%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질문이 많냐면, 아니 그냥 모든 상장기업 모든 배당금 다 분리과세해서 세율 낮춰주면 되지 왜 요건을 두냐, 쓸데없다,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요건을 둔 이유는 이 정책의 목표 자체가 세율을 인하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요건도 걸지 않고 그냥 현재 기준으로 세율만 낮춰주면 배당 확대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율 인하의 과실만 대주주들이 얻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나 이제 이런 것들도 커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건이 생긴 거고요. 사실 제가 올해 4월에 대표 발의한 이제 안에서는 요건이 좀 단순했었는데, 최종 통과된 이제 안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안이 좀 복잡하게 발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의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5년에 받으신 배당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1,444원이었고 현대차는 아마 12,000원이었을 텐데, 그런 올해 확정된 배당금보다는 감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전제고요. 이제 구체적인 요건은 이제 여기 있는데, 우수상과 노력상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 40% 이상 엄청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26%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40%면 굉장히 높은 그쵸. 배당 예. 성향인 거죠. 예.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노력상이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일단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여기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으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 성향이 29%였고요. 현대차가 24%였거든요. 네. 그럼 배당 성향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25%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배당액 10%만 늘리면 되는 거죠. 1,588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을 10% 늘리면 아마 24%에서 25%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배당 성향이 만약에 20% 초반이다. 네. 그러면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제 조금만 올리면 여기 노력상에 해당이 돼서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장점이 뭐냐면, 배당금이 어쨌든 매년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산 가격대 배당 수익률보다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했던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연금처럼 투자로 장기 투자로 이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겠네요. 네네. 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매년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꾸준히 증가시켜야지만 그 해에 요 대상이 되거든요. 매년 대상을 이제 예. 공시하게 되어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끌어올리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평균 배당 성향도 끌어올려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6%에서 30%대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개도국 평균이 40%고요. 평균 네. 배당 성향. 선진국 평균이 한 50% 되거든요. 선진국으로 가야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기업들 보면은 배당금을 매년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퇴직연금 투자로 해가지고 이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이제 노후 연금으로 쓰신 분들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오히려 저점을 찍을 때마다 오히려 이때 더 배당주 투자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매수해주는 세가 더 강해지니까 옛날처럼 이제 코스피 2000 내려가는 일을 못 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코스피 4000 내려가는 거 이제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6000 이하로 못 내려가고 점점 우상향하게 되겠네요. 네. 오. 단단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어우, 쟤도 잘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네. 기업들이 얻는 게 있어요? 기업들도 뭐 혜택이 있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 대주주들이 세율 혜택이 많아지니까 예.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기는 거고요. 아. 배당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르겠죠. 일단은 요 정부안은 그냥 정부가 냈던 안인데 지금은 폐기된 거니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수정안만 보시면 되는데 현행은 잘 아시겠지만 2천만 원 이하는 14%고 2천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합쳐서 넘어가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데 그거의 최고 세율이 국세 기준으로 45%, 예. 지방세 포함하면 49.5%거든요. 제가 편의상 이제 국세 기준으로 예. 표를 만들어 온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요 제도가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나온 배당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배당만. 근데 여기에서 그 원래 이제 제가 낸 안은 3억 원 이상 구간이 25%였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좀 치열한 논쟁 끝에 아 이거 너무 부자 감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0억 초과 구간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개의 구간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은요 국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원래 기존 현행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최고 세율 명목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요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해도 15% 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시면 희한한 게 아마 이런 세율이 넓은 이 구간이 넓은 구간 처음 보실 텐데 그쵸. 우리나라 어느 세금에도 아마 이런 구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인 줄 알았어요. 3억에서 5억 원이 아니라 50억. 3억에서 50억 구간이 25%거든요. 근데 이게 누진세율인 경우에 네. 51억을 내가 받았다 배당을 네, 네. 그러면 50억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30%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밑에 금액은 요 구간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25% 이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명목세율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세금이 뭐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을 배당받던 분이 뭐 그로스업이나 이런 이제 배당세 공제까지 하면 22억, 23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제도가 도입되면 한 12억 정도를 내시게 되니까 8억 정도가 세금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중규모의 대주주, 그렇죠. 중규모의 주주들이. 예.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이 제도에 충족시키려면 또 배당금은 늘어나야 되니까 기존보다 본인이 가져가는 배당금은 늘어나면서 세금은 낮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럼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배당이 50% 가까이 되니까 배당 절대 안 주고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막 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냥 배당으로 내려서 세금 절감 받고 주주들한테 배당 혜택 많이 돌려줘라. 네. 이런 법안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50억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개인 받는 사람 한 명에 대한 거잖아요. 네, 세율이. 네. 맞아요. 보통 보면은 기업들 보면은 그
그 회장님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보다 가족들 여러 명 이렇게 골고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00억 범위까지 25%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뭐 시총 작은 회사들 수준이 아니라 꽤 넓은 범위까지도 커버리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뭐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들도 음. 최고 세율 적용을 받지만 실효 세율은 20%뗀 거예요. 그 누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럼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ETF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ETF랑 리츠가 이번에 대상에선 빠졌는데 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네.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ETF가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게 그 배당 확대를 통해서 배당 확대의 이익을 일반 주주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인데, 사실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ETF의 배당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ETF의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한 이런 유인 구조를 만들 뭐 이유가 없었고, 예. 물론 이제 ETF에도 요새 큰 금액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도 이거 공제 받고 싶어, 분리과세 받고 싶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뭐 부자 감세 논란, 세수 감소 논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면 ETF 투자자분들도 배당이 확대되니까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럼 ETF 가격도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안착되면서 주주분들의 요청이 많아지면 아마 ETF나 리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또는 후내년에 충분히 한번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술밥에 엄청나게 배부른 이런 법안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주주분들이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 기업분들이 화답해서 배당이 늘어나면 더 과감한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기업들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꼼수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꼼수를 쓰기가 좀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놓긴 한 게, 배당 성향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배당 성향은 당기 순이익 분의 배당금이니까 예. 이게 당기 순이익 자체를 뭐 조금 뭐 어떻게 뭐 축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배당 성향하고 배당 금액 둘 다 이제 요건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특별하게 이제 꼼수라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이제 상장 기업이 합쳐서 한 2,700개가 넘는데 네. 그 중에 1원이라도 배당을 하는 곳이 1,207개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익이 안 나는 곳들도 뭐 예, 있어서 그쵸, 아마 그쵸, 그런 걸 그쵸. 것 예,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0% 정도만 배당을 1원이라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생겨도 여전히 우리는 뭐 투자할 때도 많고 우리는 뭐 다른 데 돈 쓸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견인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는 단순히 이거 법만 잘 만들어 놨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주주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안 주면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기업 오너들도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배려해 줬는데도 배당을 안 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를 원래는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동업을 한 건데, 이게 내 돈이지 왜 당신들이 돈이야? 이러면서 배당 안 해준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바뀌겠네요. 왜 그게 회장님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주주들의 돈이고 예. 그 주식회사의 본질이죠. 네, 배당을 나누는 것이. 이제 좀 주주 친화적인 것들이 이제 확실히 바뀌어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들이 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코스피 5천 가려면 또 다른 정책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PBR 네. 정책? 이거는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실제 이름은 상속증여세법이고요. 지금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증여세를 낼 때 이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로 일단 평가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PBR의 순자산 가치 평가액의 80%가 세금의 하한이에요. 평가 금액의 하한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주식이 똑같은 회사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니 뭐 순자산의 80%는 이런 기준이 다 싹 없어지고요. 주가로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 회사의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많아져서 불리해지고 주가가 낮아지면 내 세금이 줄어드니까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유리해지잖아요. 예. 그럼 주가를 높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주가를 높여서 주식을 당장 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자꾸 주가 누르기 행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제기해 왔어요.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달라고. 상속세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물론 상속세율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부담인 것도 사실이지만 상속세율을 지금보다 좀 낮춰주면은 이 구조하에서 주가 누르기 요인이 없어질까요? 저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거는 뭐 당연히 누구든지 그쵸. 추구하는 바일 테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주가 누르기가 현격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게 아니라 네. 공정가치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PBR 순자산 가치의 80%를 왜 비상장에만 그 하한을 둬요? 상장회사에도 똑같이 둬야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평생 40년 동안 비상장 회사로 운영하다가 제가 무슨 제약회사 땡땡 제약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도 그런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승계 앞두고 상장을 해요. 왜 상장을 할까?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 누르기 하면은 훨씬 절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끝내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이제 공정 가치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법안은 PBR 0.8 이하,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공정 가치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PBR 0.8 이하인 기업에 대주주가 가진 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 비상장 회사랑 똑같이 공정가치 평가하고 PBR의 0.8를 하한으로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주가 누르기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주자. 올릴 유인을 주자. 그쵸.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상속세법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조세 소위 기재위에서 같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논의가 됐는데 뭐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회의 상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캠페인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제가 직접 발의하고 하는 일 외에도 코스피 5천위원회라고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기형 의원님이 주로 이제 주무 담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고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오기영 의원님 안으로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게 아마 뭐 한 2달, 3달 내에는 심사가 돼서 본회의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좀 저 PBR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취득했던 토지가 50년 전에 취득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넣어놔서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5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이 가격을 그대로 놓으니까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재평가가 되면 시세로 재평가하면은 뭐 PBR 0.1배도 안 되는 기업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주가 낮추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되면 이 PBR이 되게 중요한 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세부 규정, 지침이 매우 엄격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자산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PBR을 이제 속이는 행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 법에도 예. 이게 제가 막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라서 이런 상법 개정안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힘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저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주식 투자자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왜 이제야 하냐? 왜 아직 그걸 안 했었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나 재벌 입장에서 진짜 싫은 법이에요. 그쵸. 그럼 지금 주가 누르면은 세금 진짜 조금 낼 수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세금 상증세가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뭐 몇 천억 조 단위가 늘어날 거예요. 유명한 그런 상장 기업 뭐 그렇죠. 그런 큰 예,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저항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뭐 경제지들이나 우리나라 뭐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분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엄청난 비판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싸워서 이겨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활동하면서도 지켜보면 느끼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나. 왜냐면 이게 그걸 싸우면은 엄청난 압박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아, 좀 살살 좀 해 이러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계속 어쨌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고 계속 활동하시면서 제가 뭐 가끔 영상 보거든요. 국회에서 보면은 진짜 파이팅 넘치게 싸우시던데. 뭐 원동력이 뭐예요, 그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대주주분들이 돈도 많고 언론 장악력도 크고 되게 힘이 센 분들인 건 맞지만 저는 제 뒤에 엄청난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뭐 이길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옳은 싸움이니까 또 해볼 만한 싸움이니까 또 해서 무언가 진전이 생기고 코스피가 오르는 걸, 그 지수가 오르는 걸 보면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부자 리포트나 이런 거 이제 나온 거 보면은 금융자산 비중이 1년 만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눈꼽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정치인으로서는 또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보면서 와, 이 과정을 어쨌든 1년 동안 쭉 보면서 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었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뒤에서 응원해주는 또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뭐 올리면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을 제가 거의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저만큼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는 정치인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운이고 예. 감사한 일인데 정말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 당신이 하는 일이 되게 옳은 방향이다.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혼자는 아니지. 그치 맞아요. 내 뒤에 예,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시는 예.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법안들을 낼 때마다 또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좀 샤이한 게 많아요.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게시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같이 싸워주고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이제 기업 오너들도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제 시대의 흐름대로 이제 우리도 바꿔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절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뭉치면 네. 힘이 더 셉니다. 예. 그리고 전 궁금했던 게 주식 시장에 대한 좀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그냥 두 가지 사건만 보셔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공직자들이요 본인이 발표하거나 결정한 거를 사후에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원래는 사실 하면 잘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그쵸.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예. 어쨌든 정책 신뢰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선례가 한 번씩 생기면 다른 결정들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극도로 꺼리는 일이에요. 예. 저도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철회한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예. 근데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했느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 기억나시죠? 2020년에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2024년 11월에 그 법을 연기시킨 것도 아니고 폐지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로 계실 때 내렸던 결정이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폐지 또는 연기를 주장했던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아니 국내 주식시장에서 다들 떠나고 있는데 없던 세금까지 도입하는 게 말이 되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도입은 이미 법안이 4년 전에 통과됐더라도 그거는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었고 그 경론 끝에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이미 만들어서 시행 예정인 법을 폐지한 거는요,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결정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결정을 할 정도로 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만 하더라도 정부가 6월 초에 바뀌고 7월 30일 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원래 50억이었던 거를 10억으로 낮추는 안이 포함이 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정부 바뀌고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었으니까 기존의 어떤 정부의 그냥 관행적인 정책 흐름이 반영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주식 시장 참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반응했잖아요. 뭐 주가 지수가 반응하고 예. 철회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정부가 특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정부가 정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몇 달 만에 여론을 듣고 철회한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또 그런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한 거 이유는 뭐냐? 아니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제 막 시동을 걸어서 발동 걸리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냐? 우리 지금 코스피 5천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낮추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목소리에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통령은 본인도 뭐 왕개미, 뭐 슈퍼개미 뭐 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예.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시장 활성화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효과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 몇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어쨌든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임기 동안은 최소한 쭉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큰 틀에서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가는 큰 흐름은 저는 바뀔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반년 만에 보여준 결과만 봐도 이 정도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아직 그 뭐 영화 아저씨 대사처럼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근데 한 발이 아니라 좀 더 남아 있다. 예. 많이 저희가 준비하고 예. 있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이제 계속 코스피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예전에 제가 1월달에 뭐였냐면 그때 코스피 2,400인가 한참 그쯤이었을 때 아이, 설마 5천 가겠나 모두가 이제 그랬을 때 5천 간다라고 이렇게 딱 그거 글씨 받아서 들고 근데 강릉에서 글씨 받고 거기서 강릉 바다에 뛰어들면서 제발 올라라 이렇게 입수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참 예,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예. 그 빠르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다만 이게 단기간에 아무래도 성장한 거다 보니까 좀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저배당을 극복하고 저 PBR을 극복해서 좀 정말로 진짜 실제 건강한 증시를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중소형주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 법안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되게 빨리 날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